예,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비 오는 금요일이네요. 617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유학집 617페이지 보시면 우리 세율 특례 있죠? 특례 세율. 지난 시간에 제가 세율 특례 A 사안과 B 사안에 대해서 예전에 취득세 등록세 있을 때 그 통합 전에 그 얘기들 그리고 통합된 후에 이 세율 특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제가 배경적인 걸 소개해드렸고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창고가 있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창고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쪽 왼쪽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또 이쪽 오른쪽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곤란할 수 있어야죠. 이게 섞어져 있을 때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7주차 가정 세율 특례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세율 특례에서 박스형 문제로도 나오고 계산 사례형 문제로도 나왔고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고 문제가 틈틈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그래가지고요. 보시면 요거 옛날에 취득세는 옛날에 과세를 안 했는데 형식적 취득이라고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줬던 것들이죠. 자, 그래서 취등록세 통합된 현재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요. 그러면 여기 표준세율에 뭐만 남냐면 등기비용만 남죠. 자, 등기비용만 받는 겁니다. 형식적 취득에 대한 거. 먼저 보시면 예외는 전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 먼저 첫 번째요.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 드렸죠? 그래서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자, 돈 빌려온 동창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환매 특약을 맺고, 그죠? 이렇게 환매 특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환매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하면, 자, 환매도자 매수의 취득 왔다 가고 갔다 온 거고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개인간에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와 매수의 취득은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합한 세율이 아니라 뺀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및 부속토지 취득이요. 또 상속으로 취득세,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이요. 요거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형식적 취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자, 지금도 우리 집이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고 형식적 취득이죠. 근데 등기는 자, 부모님의 4명이 공짜로 안 해주고요.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요.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야 형식적 취득입니다.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합병 후 다만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자,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든가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권 해소하기 위해서 지분을 이전할 때 이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다만 초과한 경우 제외합니다. 그래서 단서 잘 보셔야 돼요.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자,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공유물 분할 나눴을 때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같은 이런 경우에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등기비용만 받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표준, 요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난데없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요. 갑과 을이 있는데 공유물을 분할했습니다.
분할했다가요. 갑이 나중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요 초과 취득하는 종전제 부분을 제외한 초과 취득하는 요 부분에 대한 시가순액으로 과세 표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가순액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요 전체 시가순액을 과세 표준해서 취득세 계산한답니다. 하여튼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등기비용만 받겠다는 거고요. 자, 또 보시면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이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동일대진에서 옮겼다. 소유자 변동 없습니다.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표제 보초해야 되니까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만약에 1억이었는데 옮겼더니 1억 2천이 됐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또 그다음에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이죠.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적 취득을 해요. 요거. 근데 다만 등기는 남편의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특이합니다. 위에 그 비유법까지는 법령 내용이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 근데 이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은 특이하게도 요거 어떤 세율을 정하냐면 요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좀 특이하죠?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다시 머릿속에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에 쌓듯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거 있냐? 자, 먼저요. 개인 돈빌던 동창들, 개인 간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 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직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이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또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아셨죠? 딱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자, 오른쪽에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취득세 비용만 받는 건데요.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 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인데 예외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외는 그냥 시험에서는 반드시 특례세율이 나올 때 계속 지금 그동안은 단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 단 중과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외는 고려하지 않도록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질문하실까봐 그냥 한번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그 다음에는 질문은 또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과미력 적용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주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미력 적용역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배?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이요.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아래에 이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그 특례세율, 중과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의 몇 배요? 3배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3배로. 그래서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이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 그렇습니다. 사치성 재산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기 특례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됐을 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개수했더니 이게 사치성 재산이 돼요. 별장, 고불확정 같은. 그러면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사치성 재산이 돼서 그러면 그 중과기준세율 몇 배? 5배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저 어떤 수강에서 아니 사치성 재산 취득하면 저쪽에서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4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자 다시 여러분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처럼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것을 이게 개수했더니 사성재산이 됐다. 그럴 때 이제 이 중과기준세율의 5배 세율을 정한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신경 쓰지 말고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100%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예외는 되지 않도록 이렇게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를 봅니다. 우리가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자 여기부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차도 막히고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저도 그냥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 왔는데 1시간 35분 동안 운전해가지고 왔네. 아 진짜 오늘 자 그래서 겨우 그냥 시간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늦게 오신 분들은 교재 617페이지 요약집 펴시고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요 동그라미 여러분 교재 그 기역 니은 디귿번 있죠? 기역 니은 디귿번은 여러분이 묶어요. 자 교재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가지고 앞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자 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써놔요? 간주취득. 자 그래서 거기에 기역부터 디귿번까지를 묶어서 앞에다가 간주취득이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대표적으로 간주취득의 경우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써놓으시고 하나하나 여기 보시면 여러분요. 먼저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있잖아요.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면적의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건축물 개수는 이쪽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을 개수한다. 자, 그랬을 때 건축물 개수로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그죠? 이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이 간주 취득의 경우는 어떤 걸 과세 표준했어요? 증가한 가액.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과세 표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요. 근데 건축물 개수로요. 우리가 면적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어요. 취득세 세율하면서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면적 증가가 있을 때 개수로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죠. 그래가지고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표준세율 원팔 몇 프로? 2.8%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 제외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간주 취득의 경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는데 단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어떤 세율을 적용하니까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율을 적용하니까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면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이때 과세 표준은 뭐로 하고요? 증가한 가액이고 간주시도 이런 경우에 다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실래요? 우리가 이 지목 변경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목 변경을 예로 한번 들어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 변경 전에 시가순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순액이 5억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하잖아요. 이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세율은 어떤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얼마예요? 4억.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하느냐?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4억에 2%니까 자, 산출세액은 248 얼마? 800만 원 이렇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주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요. 증가한 가액에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요거입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과세표준과 하는 것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어떤 걸 배웠냐면 A라는 비상장법인에 보세요. A 비상장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토지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 10억 아니고 5억. 자, 건물의 가격이 3억, 차량의 가격이 만약에 2억이다. 자, 이 법인에 있어서 갑주주가 법인 설립 시 40% 주식을 취득했다가 설립 시에 그랬다 20%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다. 그러면 이때 60%가 된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 가액이 아니라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10억이죠. 여기다가 자,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을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곱해 60%. 그러니까 과세 표준 얼마예요? 6억.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과세 표준 하는 걸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다가 어떤 세율 정하느냐?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2%를.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얼마다? 2, 62, 1,200만 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세금 계산합니다. 하여튼 과세 표준 이렇게 구하고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간주취득이니까 2%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주취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기억니은 디귿번. 그 다음에 리을번하고 미음번 같은 거요. 납세의무자에서 우리가 나왔던 것들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역시 어떤 세율 정하냐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618페이지 넘어가시니까요. 618페이지 또 15번 또 밑줄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취득이요. 우리 납세의무자에서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납세의무자에서 봤었는데 이런 것들 다 납세의무자에서 봤던 것들입니다. 납세의무자에서 봤던 것들인데 이런 경우에 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여기요. 자, 이거 밑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간주취득의 경우 기억니은 디귿번하고 또 요거 밑줄이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의무자 된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된다. 그래서 건축물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 공사 등이 있었다.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면 그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고? 건축물 취득자고.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네? 토지 소유자가 되고. 이때 토지 소유자 취득에 대해서 말하자면 택지공사 평평하게 딱 밀어놨는데 거기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말하자면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취득처럼 이렇게 그 증가한 가액 부분에 대해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밑줄이고요. 15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 교재 이응번도 여러분이요. 자, 대통령 영유정한 레저시설 같은 거예요. 레저시설 나왔다? 그럼 제주구리 땡야에서 여러분 뭐라고 써놓냐면 여기다가 골프 연습장이요.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그래서 레저시설 같은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상대하는 토지로서 역시 지읒번도 미출입니다.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 중과긴수일 특례세를 정합니다. 미출이요. 지목이 묘진 토지도. 그 다음에 치읓번도 여러분 거기 밑줄입니다. 치읓번도 임시허용장, 공산장 사무소 등 사성재산 제외하고요. 임시건축물 취득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과긴수일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따가 또 나올 건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쪽에 한번 정리해드리면 임시건축물 다시 한번 보세요.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이요. 이거 사치성재산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이어도 이게 사치성 재산이면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고요. 임시건축물 자 봅니다.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은요 비과세에서 이따 나옵니다.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얼마 있어 없어질 거니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과세라는데 초과하면 과세랍니다. 어떤 초과하면 과세라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로 중과세율이 아니라 중과 기준세율로 2%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것도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이런 것 지금 자 깊은 내용이지만 꼭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위해서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자, 이렇게 해서 중과긴수일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더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요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요. 자, 보시면 중과긴수일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 간주취득의 경우요. 자, 번호는 기억, 니은, 디귿까지지만 세분하면 4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면적 증가 제외하고 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또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런 경우 간주취득의 경우 중과긴수일 특례세율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조경공사 즉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긴수일 특례세율이요. 골프연장 같은 레저시설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닦고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중과긴수율이 적용되는 특례 이런 걸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건축 또는 개소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그렇지. 이거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어떤 세율? 원파 2.8% 표준세율 적용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표준세율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세율 대상이죠. 그래서 2.8% 표준세율 대상이에요. 나머지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해진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진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존속기간 1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만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이때 이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진 거죠.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원시 취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또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구라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그렇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부동산 주택외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항상 이 단서가 붙어요. 자, 보시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자 취득 돈 빌려온 동창들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취욕 취득 등기 공짜로 해줘야 하죠? 안 해주죠. 그래서 어떤 세율 정합니까? 이거는
예?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은 간주취득과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증가한가에도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민법 규정에 따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인데 재산분할 정권 행사에 내목 내가 찾아간 거죠. 형식적 취득. 등기는 근데 남편이 4명이로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역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어떤 세율?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수상 금액을 세금으로만 묶인 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리을번입니다. 기억, 디귿 리을번.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박스형 형태로도 그렇고 이렇게 고르라고 A사항과 B사항 고르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골라낼 수 있으시면 되고요. 특히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정도되는 거 우리 한 6가지 정도 딱 기억하시고, 중과기준세율 정도된 특례 제가 찍어드린 것만 딱 알고 있으면 답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취득세 부과가 징수인데 여러분 교재 61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618페이지 우리 교재는 면세점이 먼저 나와 있는데, 자 15번 면세점은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작년에 정답지문으로 동그라미 2번 내용이 정답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 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 안 하는데, 산출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취득 가격이지 산출세가 아닙니다. 산출세가 X 해놓으시고요. 취득 가격이고. 또 2번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1년 내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했다. 그러면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1건에 하나의 취득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힘들어진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만약에 취득세 면세점 동그라미 1번 규정만 있고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 규정만 있고 동그라미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요만큼 먼저 취득해요.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 적용받고 얼마 안 있다가 요만큼 또 취득해요. 48만 원. 면세점 이거 적용받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요거 취득 요만큼 취득해서 50만 원 면세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 이만큼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잔머리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이렇게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한다. 그러면 이걸 각각 전후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건축물 같으면 하나의 구입이 된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적용해. 이걸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지금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니까 얼마예요? 148만 원. 그래서 50만 원 초과했으니까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한 규정이고, 대개 제가 이 동그라미 2번 규정은 대개 정답 지문, 그러니까 옳은 지문으로 주로 나왔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그래서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고, 옳은 지문으로 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옳은 것으로 해서 긍정형 문제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가시고, 16번 테마. 15번 그러니까 면세점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별표시고, 16번 취득세 부과징수 당연히 별표 3개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자, 취득세 부과징수는 뭐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납세지인데요.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지방세는 좌우지간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자 주소지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고요. 그 다음에 자, 다만 우리 기본세 보면 취득세 대상 물건에 따른 납세지가 쫙 나옵니다. 뭐 어업권 같으면 어장 소재지, 광업권 광부 소재지 하면서 쫙 나오는데 제가 다 생략했고요. 자, 부동산 소재, 그리고 회원권 애들이요. 이런 회원권 애들은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골프 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 회원권 승마장 소재지,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콘도미니엄 소재, 이렇게 시설 소재지입니다. 요트 회원권은 요트 보관소 소재지, 이렇게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역시 또 밑줄인데요, 여러분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자,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밑줄이요. 자,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6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19페이지 보니까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 분한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죠,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이 토지가 자,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 토지 취득할 때요. 그러면 취득세 만약에 이 취득한 토지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취득한 토지 가격 1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취득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라며요. 그러면 어느 부동산 소재지 취득세를 낼지 문제가 되죠. 그럴 때 자,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 순액을 산정무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부분에 대한 시가 순액을 산정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가 순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럼 나온 이 과세 표준을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자,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요거 면적별로 한 번에요, 시가순액별로 한 번에요. 예, 시가순액별로. 그리고 소재지별로 안 분이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근데 소재지별로 안 분, 어떻게 소재지별로 안 분하냐? 화살표 나와 있네요. 어떻게 안 분합니까?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인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여기 포인트입니다. 소재지별 시가순액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는 거. 면적 비율 X라는 거. 바꾸려면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고 바꿔요. 아니고 시가순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밑줄 쫙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 분한다. 어떻게 한 분 계산하느냐? 시가순액 비율로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 및 납부입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 전에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납세지에 관한 겁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부동산 소재지. 요트 회원권 취득하면 납세지는 회원권은 어디라고 했어요? 시설 소재지. 그러니까 요트 보관소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합니까? 취득 물건 소재지.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뭐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면허세랑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 분 계산하느냐? 자,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면적별로 나눠 계산한다. 금방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시가순액별로, 면적별이 아니라 시가순액별로 나눠서 안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시가순액별로 나눠 계산한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입니다. 취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택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자,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고, 근데 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해서 하여튼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이고, 또 그래서 증여에 의한 취득도 며칠이라고요? 60일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하고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했습니다. 양도세.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기한은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자, 그러면 밑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에는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등을 완납했다 그러면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허가일.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일부터 며칠이요? 60일이에요. 자, 여러분 쫙 밑줄이고, 자, 포인트.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허가일 전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됐습니다. 자, 대금이 완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가 아니에요. 대금 완납일로부터가 아니라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그러면 취득세 신고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며칠이고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 바꾸는 것은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또는 양도소득세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양도세는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자, 달의 말일 2개월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구역이 해제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고요.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제가 싹 다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상속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우리가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기한은 작년 시험에서도 종합문제 속에서 나왔지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아니에요? 네, 이거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외국에 근데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상속 등기 도장을 찍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줍니다.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자, 그 다음에 유증과 사인 증여는 뭐 참고적으로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이것도 역시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속처럼 유증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이런 거 신고 납부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거는 추가 신고 납부 봅니다. 양거로 3번 추가 신고 납부. 자, 우리요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취득 후 만약에 당해과세물건이 중과세율 대상이 됐습니다. 취득하고 나서 그럴 때는 이거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자, 번호 매겨야죠. 제가 우리가 기본 과정부터 계속 기본 이론부터 이거 번호 매겼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봅니다. 추가 신고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됐다. 이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고 60일 이내. 자, 기억번호로 번호 달아놓고 여러분 거기 교재 기억번호로 번호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60일 중과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줘야죠. 표준세율 처음에 세금 낸 거는 그럴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요. 자, 니은번이요. 이것도 시험에 역시 또 몇 번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거 지문에 포함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항상 포함 제외는 우리 세법에서는 신경 써야 되고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합니까? 신고납부합니까? 신고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보통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D급번 번호 달아놓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이 추가 신고납부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 것. 뭐? 60일 내. 30일이었다가 작년에 60일로 바뀌었습니다.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신고납부에 신고납부. 이걸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맙니다. 세 개 포인트를 딱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비과세 대상이었어요. 또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령이 정한 날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기억번 번호 달고 당해 과세 흡수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합니다. 자, 이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이미 납부한 세금 있으면 공제 주는데 요거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금, 경감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 거기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자, 그럴 때요.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니은번이고.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번호 달아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거 딱딱딱 3개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 3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더니요. 신고 납부기 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기타 권리에 관해서요. 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부동산 같은 것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자 봅니다. 지금까지 신고 납부기 한 이내라도 만약에 재산권과 밖에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밑줄이죠. 등기 등록관세법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과세 주체, 지방세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고, 자, 등록관서, 등록관청 그러면 등록관청. 그러면 특히 부동산 등기에서 등록관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관청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소를 말하는 거지, 등기소.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요.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 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는, 등기등록관서,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의 신고납부예요. 자, 요 기간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고요. 근데 이 기간 내에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이 기간 내에서 아무 때나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는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또는 등기등록관세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기등록관세 접수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등기소에 갈 때, 여러분 등기소 갈 때 취득세에 대한 영수 안 갖고 가면 등기소에 첨부서면 불비로 등기 신청 받아줘야 안 받아줘?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등록관세 접수한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620페이지로 갑니다. 620페이지 보시면 참고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 있죠? 이것도 특별히 지금 16번 테마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참고, 요거에 2021년 개정세법 신설 규정이니까 특별히 별표시 하나 해놓고 또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개정세법이니까요. 신설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별표시 하나 해놓고 딱 잘 보겠습니다.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올해 신설된 규정이요.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요, 어떤 수강생분이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주는 거, 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건가요? 아니, 받을 돈도 있는데 세금까지 대신 내주고,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억울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채무자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요? 채권자들이 달라붙을까 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 취득세를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등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줘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등기, 취득자, 납세무자 명의로 취득세 신고 납부해서 등기한 다음에 바로 압류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거지, 뭐, 왜 이걸 대신 신고 납부해요? 자, 그래서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은 이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으면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당연히 즉시 통보해 줘야 되고요. 여러분, 이걸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옳은 지문으로 나오거나 올해, 그렇지 않으면 바꾼다는 뻔하지 뭐. 이거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다고 바꾸겠지.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기자료의 통보입니다. 이 등기자료의 통보도 시험에서 보면은 이 등기자료 통보요. 시험에서 이것도 바꿔서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등록면허세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게 등록면허세도 이게 똑같은 규정이 있는데 등기와 관련한 거라 등록면허세에 또 나오는 규정인데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정답 지문인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지만 어떻든 긍정형으로 주로 나왔습니다. 등기등록 관세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면 언제까지요? 굳이 바꾼다면 여기 막 바꿔야지. 다음 달 언제? 10일까지. 자, 납세지관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그 눈에 익혀둡니다. 자, 눈에 익혀두시고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세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면세점,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저는 면세점 앞에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취득 가격이지 취득세 산출세 50만 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그럼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50만 원이면 부과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잔머리 굴릴까봐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자, 이걸 하나의 취득 또는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하나의 구익이 된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가산세인데요. 눈을 지그시 감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 되겠네. 잠깐 일단 쉬었다가 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